2004년 2월 어느 저녁, 하버드 기숙사에서 두 남자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The Facebook, com,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낯익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가 같았습니다. 기능이 같았습니다. 심지어 방향까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그들이 몇 달 전 이 사이트를 같이 만들자고 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저녁 이후 그들의 인생은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끝까지 들으시면 이기고 진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2003년 하버드 대학교로 돌아갑니다. 타일러와 캐머런 윙클보스, 키 193cm를 넘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하버드 조정팀의 에이스였고 나중에 베이징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집도 부유했습니다. 외모도 좋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좀 짜증나지 않나요? 그런 그들에게 아이디어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버드 학생들끼리 연결해주는 소셜 네트워크. 이름은 하버드 커넥션, 나중에 커넥트유라고 불리게 될 서비스였습니다. 서비스를 만들려면 개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하버드 2학년 마크 저커버그. 저커버그는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메일을 보내도 답이 늦었습니다.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요. 그 다른 일이 뭔지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게 The Facebook이었습니다. 2004년 2월 4일 하버드 교내 서버에 새로운 사이트가 생겼고 이틀 만에 학교 전체에서 접속이 몰렸습니다. 윙클보스 형제는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저커버그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저커버그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언론이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는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한 천재 창업자, 반대쪽에는 금수저 체육인 출신이 소송이나 거는 사람들. 당신은 어느 편을 드셨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당시 여론의 대부분은 저커버그 편이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동안 페이스북은 계속 커나갔습니다. 윙클보스 형제가 법원 서류를 제출하는 동안 저커버그는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들이 다음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페이스북 가입자는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소송은 4년이 걸렸습니다. 2008년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현금 2천만 달러, 페이스북 주식 4,500만 달러어치, 합쳐서 6,500만 달러, 지금 기준으로 약 9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합의를 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커버그가 이겼다. 영화 소셜 네트워크가 나왔습니다. 아카데미상을 받은 그 영화 속에서 윙클보스 형제는 오만하고 특권의식에 찌든 귀족 체육인으로 묘사됐습니다. 수억 명이 그 영화를 봤고 수억 명이 그들을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타일러 윙클보스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말이 좀 씁쓸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게다가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직장에서 내 아이디어가 팀장 이름으로 보고서에 올라간 적 없으신가요? 같이 고생했는데 발표는 저 사람 혼자 하고 공은 저 사람이 다 가져가거나 억울한데 설명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는 그 답답함. 윙클보스 형제가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판을 떠났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막 퍼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한 개에 약 1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를 오갈 때, 아무도 진지하게 보지 않을 때, 그들은 1,100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9만 청의 이상의 비트코인.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실체가 없잖아요. 결국 사기 아닌가요? 아직 페이스북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거 아닙니까? 그들은 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가 1,000달러가 됐을 때 그들의 자산은 900억 원을 넘었습니다. 1만 달러가 됐을 때 9천억 원이 됐습니다. 6만 달러를 넘었을 때 세상은 그들을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억만장자라고 불렀습니다.
영화에서 패배자로 나왔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받은 페이스북 주식. 2012년 페이스북이 나스닥에 상장됐고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들이 받은 주식만으로도 수천억 원이 더 생겼습니다. 패배자가 챙겨간 돈이 얼마인지 이제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내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았던 순간,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저 사람이 주인공이 됐던 순간, 억울하게 나쁜 사람으로 기억됐던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계속 그 판에서 싸우려 하셨나요? 아니면 지쳐서 그냥 멈추셨나요? 윙클보스 형제는 졌습니다. 법정에서도, 여론에서도, 영화에서도. 하지만 그들이 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판에서 나왔습니다. 이길 수 없는 판에서 계속 싸우는 대신 다른 판을 찾았습니다. 그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판에 계신가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판인가요? 아니면 이미 결과가 정해진 판에서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찾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타일러와 캐머런 윙클보스는 지금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판을 응원합니다.